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편 주식 투자와 관련된 건데요.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해명도 황당하고요. 도대체 이걸 언론들이 왜 이렇게 살살 다루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성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황성욱 변호사. 지난번 출연에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와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 지난번 조회수가 13만 정도 나왔죠. 뭐 20만 가야 돼요. 뭐 처음 나왔을 때 그 정도면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오늘은 20만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주제가 말이죠. 이미선 씨 관련한 거는 내용은 참 섹시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다루면 잘 안 나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야 될지 잘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이 포커스다. 이걸로 까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깔아달라. 그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야당의 의원들이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 야당이 까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으로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자유우파들은 원래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유우파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존경을 하니까 그렇게 포퓰리즘을 구사한다거나 그런 명목으로 상대 정치 세력을 공격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걸로 까달라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면 좌파 쪽에서 원래 우리에게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에게 꼼수로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가격도 남몰래 올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막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역시 자기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꽂히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뻔뻔하고 말이죠. 황당해요. 아니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자신이 이제 재판하는 재판과 관련된 그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남편이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쌍팔년도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판사들을 보면요, 그 자기 연수원 동기가 들어와도 연수원 다닐 때 서로 싸움박질을 했어도 외부에서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회피를 합니다. 그 예전에 그런 거 뭐 나만 떳떳하면 되지라는 정도를 가지고 그냥 대충 했던 거는 쌍팔년도 얘기고 지금은 나만 떳떳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떳떳하게 봐줘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주식 투자 해보셨습니까? 했죠.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아니 전 많이는 안 했는데 많이 또 벌었죠. 근데 저는 예전에 물리니까 또 이제 본전치기 하고 빠졌죠. 저는 예전에 이제 용돈벌이 하려고 주식 투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는 주식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이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이게 한번 이렇게 그렇게 박스권을 해보니까 제 재력이 충분하진 않아서 한 30만 원 벌었어요. 아 그래요? 30만 원 벌어도 이제 후배들한테 삼겹살은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계속 그걸 했는데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쵸. 거기 맨날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봐야 되고. 왜냐면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딱 지나갔다. 그러면 내 30만 원, 내 20만 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2달 정도 그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방에 날라갔죠. 그렇죠. 한 방에 푹 떨어지니까 만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주식은 해봤는데 본전치기만 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주식 자꾸 투자를 보게 되는 게 안 너무 합니다. 짜증이 나. 안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이 관련해서 제가 또 포인트를 또 잡고 싶은 게 지금 여권에서 자꾸 포인트를 찝어주니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는 나쁜 거지만 주식 투자는 좋은 거래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황당한 얘기인데 네. 뭐 좀 나이 드시고 조금 지력이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를 잘 아시겠지만 네.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부동산도 그게 사실은 뭐 여러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정당하게 번 임금 소득이라든지 정당한 소득의 합산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장만을 하신 게 그게 사실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젊으면 모두 바친 건데 네. 지금 이 정권의 사람들은 인생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분들의. 집 가지면은 이상한 거고 주식은 무슨 짓을 해도 착한 일이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냥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둘 다 잘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둘 다 잘못하면 나쁜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멘트가 나오는 걸 보고, 예. 아,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거나,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 느끼는 게, 너무 뻔뻔하다. 예. 예. 그리고 남편이 나서서 말이죠. 토론하자고 그러고, 그렇죠. 맞짱 토론하자고 주광덕 의원한테 달려드는 거 보면서. 그 주광덕 황당했어요. 의원께서는, 아니, 난 조국이랑 하겠다. 예. 이렇게 또 받아쳤죠. 근데 그게 뭐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논란입니다. 예. 비록 이미선 후보자가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을 했지만 토론의 당사자는 이미선 후보자가 오히려 맞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추천을 했던 인사검증을 했던 조국 수석이 하는 것이 맞지. 그럼 남편이 그 대신 다 토론해 주실 거면 남편이 후보자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예. 너무 뻔뻔하고. 그리고 언론들은 말이죠. 이 남편을 예. 갖다가 다 인터뷰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해명 기회를 주더라고, 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제가 오늘 또 살짝 또 기사를 보니까 그런 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또 논란이 되니까 그 청와대와 이 남편분하고의 교감하에 어떤 해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원래 이 공적인 라인이 아니라 사인이 개입해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을 이 정권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건데 맞아요. 뭐 해명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주식에 관련된 부분은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하실 것 같고 그럼요. 안 해신 국민들이 다 잘 알죠. 안 해보신 분들도 뭐가 뭐지? 라고 하시다가 지금 여권에서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이 부분이 공격해달라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다 온 국민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55%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한 80%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언론들이 계속 숨기는데 그게 이제 뭐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55%니까. 신의 한 수가 이제 100만 가게 되면 예. 그 55%가 이제 70% 되고 그렇죠, 같고 뭐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 창원 보궐선거 때도 보면 여론조사하고 실제 국민들 달라요. 달랐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부 분들이 여론조사가 참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 사태를 보면서 예. 민심이 실제로 한 10% 정도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10% 정도는 다르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55%라면은 예. 65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예, 최소한. 65, 최소한. 최소한. 예. 그러니까 70 정도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대통령 지지율도 한 15% 네. 빠지고, 빼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맞죠?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남사스러우면요.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남사스러우면 본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그러니까요. 허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논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저는 그 친일 발언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죠. 완전히 그 허위 사실로 예. 그 문창극 후보자를 공격을 했었는데 보수 정권에서의 그 어떤 인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근데 이 정권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마치 범죄 집단을 임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죄가 없으면은 임명이 안 되고,
죄 있는 사람들만 모아다가, 문제 많은 사람들만 모아다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누가 말씀하셨죠? 통일부 장관 지명자였던가요? 예. 찾아도 이 수준이 최선이다. 뭐 그런 말 여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 있는 사람을 찾으면 더 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제가 보는 시각은 저보다 윗세대들이니까요, 다들. 이렇게 586 운동권 세대들이 제 세대에서는 기득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네. 저는 뭐 다 똑같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텐데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어떻게 막을 건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언론이 예. 가리고 있다는 게 예. 지금 다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느끼고 있는 거지, 피부로.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 부안애동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또 원래부터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속으로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쉴드를 치고 싶어도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또 이러고 있으니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짜증이 상당히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주식 관련 얘기하면서 네. 이번에 느낀 거는, 야, 이게 정보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근데 그렇죠. 그 정보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법적으로 얻은 거잖아요. 만약에 얻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주광덕 의원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당초 제공했던 자료보다도 8천여 회가 더 있다. 매매. 그 거래. 그럼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도 거짓말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고 또 뭐 원장을 좀 보여달라.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정이라고 이제 주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만약에 정권이 지금 반대일 경우라면. 아유, 작살났죠. 작살났어. 지금 제가 하는 정도의 말의 수준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살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무더기가 돼서 검찰로 갔을 거예요. 바로 그냥. 온갖 유언비어가 또 난무하겠죠. 이게 뭐 수십억이 아니라 그렇죠. 수백억대다. 그러니까 지금 수천억대다. 지금 이렇게 대표님께서 나오지. 말씀하시는 지금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팩트만을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이 정도인데 만약에 언론 환경이 우리 쪽이었다면 이건 뭐 세상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당연히 그 정도 나왔으면 너 나가.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너무 심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래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말이죠. 조국은 그 남편 해명을 리트윗해주고 말이죠. 홍보해주고 공유하자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불감증이 심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마 예비군이 없는 모양입니다. 예비군이 없다. 예. 이 정도가 최선이다. 이 정도가 여기서 안 막으면 다른 사람을 더 추천했다가는 그건 또 엄청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아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부동산은 괜찮다. 주식은 나쁘다. 또 이러겠지.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께서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상적인 재산 증식이라든지 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색한 이런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또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해명 과정도 이상하고 또 그 쉴드 쳐준다는 얘기가 또 똥볼이고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의 한 수를 고소한 뒤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까 그 문다에 일본에서 구구죠. 우익대학교를 다니는데 그 보도하면서도 조심스러웠는데 역시 이렇게 고소고발 들어오니까 약간 좀 발언을 조심하게 할 수뿐이 없는 이자들이 아주 노련해요. 그런 거. 뭐 그래도 대신 변호사가 있으니까 대신 그래도 거예요. 신 대표님 떴지 않습니까? 떴습니까? 조간신문에서 다 이름이 거론되고 뭐 홍보 효과는 저는 만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언론에서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언론도 아니죠. 그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비극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법원에 가십니까? 뭐 또 재판 일정 수행하러 가야 돼요. 수임이 많나 봐요. 그렇진 않고요.
하여튼 오늘 속 시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들어갈 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진짜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죄가 있어요, 분명히. 주식을 했어요. 그 주식도 자기 부인의 정보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문제가 없대요. 언론들이 가만히 있어요. 남편이 오히려 막 해명을 하고 다니고, 청와대가 그걸 공유하고, 야, 진짜. 그러면서 오히려 의혹 제기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욕해요.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라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선거 똑바로 하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꼭 100만 돼야 됩니다. 추천 버튼, 댓글, 그리고 황성욱 변호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